예. 이제 홍명보보다 더 욕먹어야 될 사람 얘기를 하시죠. 자, 김민석이 이제 당권 싸움에 나와서 자기가 이겼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사실상의 거의 당선자 역할에 가까운 시건방진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랑 인터뷰를 했는데 당정의 어떤 움직임은 무조건 일치돼야 되고 자기는 이미 그걸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미 자기는 굉장히 능력 있는 총리였고 앞으로 당대표가 돼서도 정말 정부하고 정말 완전히 그냥 입안의 혀처럼 손발을 잘 맞춰갈 수 있다 이러면서 거의 당선 인사 수준에 가까운 인터뷰를 동아일보랑 근데 했어요. 이미 통수 쳤잖아 지금. 그러죠. 어제 발표로 통수를 쳤습니다. 자, 어떤 통수를 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석 총리는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확정했으며 별도의 정부안 제출 없이 국회의 결정과 입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끊고 갑시다. 여기서 네. 자, 이게 정청래 대표가 작년 추석 전에 끝낸다고 해갖고 정부안 이전에 국회에서 안을 내서 이걸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정성호하고 김민세가 나와가지고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절충안 내지는 연구를 해볼 시간을 줘야 된다 그래갖고 이 TF를 만들었어요. 검찰 TF를 만든다고 그래갖고 총리실 산하에다가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검찰개혁 추진단을 무려 예산을 17억 원을 받아가지고 이걸 배정해가지고 이 추진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의 정부안을 꺼내놨는데 보안수사권을 주는 쪽으로 사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화하는 쪽으로 두 번의 안을 꺼내놨다가 두 번 다 욕을 쳐먹고 이게 부결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걸 끌고 오고 있으면서 4월에 낸다. 6월 지선 이후에 낸다. 아니다. 2기 국회 되면 낸다. 아니다. 전당대회 후에 낸다. 그러면서 8월 달쯤 낼까? 이러면서 내용을 지금 질질 끌고 있어요. 근데 이미 내용이 유출이 돼가지고 안이 두 개인데 하나는 부분적인 허용, 하나는 전면적인 허용으로 해놨다라고 하는 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은 이걸 갖다가 차기 당대표가 결정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너는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정작 여론조사 말고 지지자들한테 생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던 놈이 갑자기 나서갖고 나 안 낼 거야. 나도 그냥 폐지로 해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금 17억 그냥 날라갔네. 와. 아니, 그 17억 얘기가 나와서 문제인데 거기에 이제 관계자들을 작년도 9월 이후에 긁어 모아갖고 지금까지 썼다고 하면 뭐 한 7, 8개월? 인건비 줬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 인건비 나간 거하고 관련된 비용을 영수증 처리 안 해서 정산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다 썼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태를 얼마나 했는지 회의를 얼마나 했는지 법카로 얼마를 받아 처먹었는지 모르지만 몇 놈이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17억을 쓰고 영수증을 안 내는 조직이 검찰개혁 추진단이라는 거예요. 그 1년을 해놓고 지들이 3번에 걸쳐서 이 안을 만들어서 갖고 있으면서 새로운 당대표 뽑히면 죽게 하다가 어제 갑자기 그 안은 없는 걸로 할게. 그냥 국회 안으로만 할 거고 나는 이 안 없는 걸로 폐기를 할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검찰 쪽에서도 무엇이라? 라고 하면서 둘 다 깜짝 놀래 발언으로 당혹감에 빠져 있다라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정성호도 최근까지만 해도 계속 지킨다 그랬어. 이거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정청래 엄청 깠거든요. 그 정성호는 뭐가 되는 거야 도대체? 정성호는 저 뭐야? 밑에 있는 박상영이 똥거미가 나한테 사과해. 나한테 왜 그랬어요? 나 일주일 준다. 일주일 안에 사과해. 그럼 총 들고 갈 거야? 네가 뭐 이병헌이야? 그럼 또 똥 쌀 거야? 너 정성호 장관실에다 똥 발릴 거야? 어떡할 건데? 아니, 일개 검사 새끼가
분명히 접대가 있었다고 사람들 증언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이 판단을 배심원한테 맡긴다고 7명한테 맡겼는데 4대3으로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이 났어요. 당연히 상고를 했죠. 상고를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거봐 내가 안 했다 그랬잖아. 나 안 했는데 네가 징계 준다 그러고 자꾸 쪽줬으니까 야 장관 너 나한테 사과해. 이런 개쪽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근데 또 뭐 오늘 봉지욱 기자가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해외 순방 가기 전에 그냥 이거 보안 수사권 없애는 걸로 해라라고 김민석한테 얘기했다는 제보를 얘기를 했어요. 오늘 방송에 나와서. 근데 계속 뭉개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한 20일을 뭉개고 있다가 정청래 대표가 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가 보안 수사권을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사실 그때 김민석 나르시시스트라고 분석한 글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다. 그러면서 김민석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뒤로 계속 내 유튜브 알고리즘에 나르시시스트 관련해서 어마무시하게 뜨고 있는데 그걸 들을 때마다 너무 소름이 끼치는 게 뭐냐면은 얘들은 복수심이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복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정청래 대표가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대표일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발표가 되면 그 공이 다 누구한테로 간다? 정청래 대표의 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자, 그 다음 날 바로 이건 다 나의 공이야. 이러고는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이 유럽 순방 가기 전인 8일날 그 전날 얘기를 하고 갔다면 와 이거를 그러면 정 대표가 그래서 사퇴하라고 그렇게 플라잉 몽키들을 추동시켰구나. 직전까지. 얘 이거 발표해야 되는데 왜 빨리 사퇴를 안 해? 얘가 대표로 있을 때 발표하면 얘 공이 되잖아. 이거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소름이 끼쳤다는 황당하잖아. 거예요. 만일 그때 이게 발표로 나왔다고 하면 이제 정부와는 안 나온다고 얘기가 된 거니까 그러면 바로 속도가 국회가 협의에 들어갈 수 있었어. 20일 전에도 협의에 들어갈 수 있었어. 근데 이걸 지금까지 질질 끌고 갖고 오면서 여기까지 갖고 온 거는 대통령이 신중을 기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존치를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바람만 솔솔솔 피우다가 그만둔 다음날 내가 안 받는 걸로 할게. 그럼 네가 총리로 있으면서 3번에 걸쳐가지고 보안 수사권을 준다고 만들어놓은 문건들은 그 네 밑에 있는 애들이 너 배신 때리고 한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리고 나르시시스트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그거 관련해 더 소름 끼치는 거 얘기할게요. 왜 그러면 김어준 총수를 왜 공격을 할까? 이 시점이 언제일지를 제가 봤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초창기에 총리 되고 나서 뉴스공장에도 나와가지고 총수하고 얘기 잘했어요. 근데 딱 갑자기 그거야. 서울시장 후보로 올리기 시작하는 순간 화를 냈어요. 화를 낸 거야. 왜 화를 냈느냐? 나는 서울시장 할 감이 아니거든. 그렇죠.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인물인 거야. 나는 다음 대통령인데 옷다 들고 수준 낮게 나를 자꾸 서울시장 따위에 갖다 붙여 찍어 붙여 이러니까 승질이 버럭낸 거야. 그때부터 플라잉 몽키들이 김어준 총수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유시민 작가에 대한 공격은 언제부터 나왔느냐? 많은 분들이 ABC 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이해찬 전 총리 돌아가셨을 때요. 그 장례식장에서 김민석이 막 울었다고 하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뉴스공장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울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해찬 총리 책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찬 총리가 그 시점부터 나를 공개석상에서 까네? 그렇죠. 이해찬 총리가 책에도 김민석이 얘기를 썼어요. 그쵸. 당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아니 할 때는 그때 미국 유학 간다 해놓고 정몽준한테 가 있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당내에서 출마하지 말라는데 서울시장 하겠다고 와갖고 기어이 뿌득뿌득 우겨가지고 서울시장 나가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또 엉뚱하게 당 탓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자서전에도 얘기에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과거에 지가 잘못한 건 다 잊어버리고 민주당 당명 하나 사기쳐가지고 그거 민주당이랑 당대당 통합해서 뺏어온 그 지분으로 갖고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되고 난 다음에는 지금
개업날 감기약 먹었다고 자빠져 자고 포개라도 안 나왔던 놈이 지금은 지 혼자서 대한민국을 다 구해내고 다 지금 손에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검찰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즉 검찰이 지금 세대인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를 검찰한테가 합의도 없이 던져버리는 바람에 앞으로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지금 이미 정청래 후보는 시한까지 못 박았잖아. 제한절 전에 끝난다고. 다음 달 17일 전에 끝낸다고. 그렇게 끝낸다고 하는 시점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문기적거리를 못 하잖아? 그 논조대로 가게 된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 배신자 새끼 내가 이거 파일 안 꺼내고 살려놨더니 지 정치적으로 써먹겠다고 여기서 약속한 내용을 파기를 해? 왜냐면 지금 총리실하고 김민석 아니면요. 지금 있는 보안 수사권에 대한 걸 지켜줄 만한 세력이 아무도 없어요. 정성원이 이미 맛이 간 거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걸 지켜주겠다고 이건태 같은 놈이 나선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니, 지금 맥힐 수 있는 사이즈가 이건태도 아니라고. 어제 갑자기 페이스북에 글 올려서 보안수사권 폐지 찬성한다고 갑자기 떨어졌어. 짠네 이 새끼들이. 나 진짜 웃기더라 진짜. 지금 표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안 될 줄 알고 짰어. 그럼 노무현 재단은 최근에 왜 공격할까요? 골 때린다, 유시민 진짜. 작가를 공격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노무현 자체를 공격하기 위한 겁니다. 언제? 김민석 같은 나르시시스트들은 끝까지 복수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전에 후단협 때 그때 본인이 그 인터뷰에서도 그랬잖아요. 노무현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기사가 있죠. 그럼. 네. 그 복수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댓글에도 있던데 정신과 의사들은 주변에 나르시시스트들이 있어요. 무조건 피하십시오라고 일단 얘기한대요. 사이코패스보다 더 더 무서운 놈들입니다. 무섭다고 그냥 피하래요. 여러분 못 당합니다. 그냥 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이코패스들은 사회적으로 무관심하기 때문에 안 건드리면 안 물어요. 근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친하고 싶었는데 안 친해주는 것도 공격을 하고 친하기 싫은데 친한 척한 것도 공격을 하고 친한 척 지내다가 마음에 안 들어도 공격을 합니다. 맞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있어도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위험한 놈들이 나르시시스트예요. 그게 지금 이 김민석의 좌충우돌 행보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정부안은 이건데 이재명 정부안은 이건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 했잖아. 나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밑에 있는 TF 이 똘똘하고 말 잘 듣고 돈만 많이 쓰는 새끼들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계속해서 안을 만들어 왔다는 거야? 17억을 쓰면서 아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지만 보안 수사권 폐지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총리실에다 TF를 만들어주고 대통령이 전화해갖고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우기는 거야? 지금 하는 짓 보세요. 지가 뭐 잘못하거나 저한테 불리한 게 있으면 다들 대통령 뒤로 가서 심습니다. 그리고 다 대통령 욕으로 갖다 뭐라 해. 몇 번을 인요한이 적십자 회장된 게 그게 왜 대통령이 꽂은 거냐고. 걔네들 방송을 우리 방송도 보나 봐요. 총리실이 인요한 꽂은 거 우리 아닙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다더라고. 나는 못 봤는데 여러분 그런 발표 보신 적 있나요? 왜냐면 그게 쇼츠로 엄청 나갔거든요, 조회로. 인요한을 꽂을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김민석 아니냐, 40년 지기. 그랬더니 총리실에서 공식으로 아니라고 발표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가 됐든지 간에 지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대통령 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탓이 없는 사람이야. 김민세는 자기 탓이 없고 이건 정부 아니었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됐어. 당에 내가 했는데 그거 안 됐어. 이러면서 자기 산하에 있는 검찰 TF 이것도 그냥 자기 탓이 아닌 거야. 이 사람은 자기 탓이 뭐 책임지는 거 본 적 있어요? 이건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한 적 지금 없어. 총리가 해야 될 일은요. 지금 삼성동 지하철 지하철 역사 부실 관련해갖고. GTX요? GTX 부실 관련해갖고 현장 지휘를 하거나 아니면 잠실에 지금 계속 소요 사태 이어지고 있는 현장에 가갖고 지금 이 문제 왜 해결이 안 되느냐고 그 처리를 하고 자빠졌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뭐 했습니까? 대통령 유럽 순방 갔을 때
그 당선자들 모아가지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당선자들을 그 청와대 불러가지고 뭐 오찬인가 만찬인가를 했어요. 지금 심지어 중국 민주당 있는 당선자들도 안 왔어. 심지어 중국에 가갖고 뭐 외교 활동 차원에서 총리로서 가갖고 뭘 하고 있다는데 뭘 하고 있는지 내용도 안 떠요. 심지어 송영길이는 미국 가서 누구 만났다고 뜨기라도 하던데 김민석 중국 관련된 기사는 태극기 배지 거꾸로 찼다더라라고 말고는 아무것도 올라오는 게 없어. 꼭 일본 총리들이 임기 막판 되면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 가서 퇴임 파티 하듯이 그거 하러 갔나 봐 지금 김민석이. 중국 가서 뭐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과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셨냐고. 태극기 거꾸로 달았다. 그 뉴스밖에 못 봤네 진짜. 난 처음에 설마 했어. 저거 누가 저기 합성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걸 안 내렸더만. 모르겠죠. 아무튼 이것 때문에 누가 됐든지 간에 검찰 개혁의 시기는 빨리 잡아야 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운영위를 우리가 다 갖고 오기로 했는데 지금 이 상임위원이 관련된 위원장 호선 관련해 갖고 이게 좀 돌고 있는 게 있는데 세상에 법사위원회에다가 전현희를 앉힌다고 하고 방통위원장 이쪽에 방통위원장이 과방위원장에 이현주를 앉히다 뭐 이따위 인물평들을 꺼내서 이걸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얘기만 듣고 미친 거 아니냐 민주당 이 소리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소리를 더 크게 외쳐야 된다. 미친 거냐 이러고 난리를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원들이. 무슨 이현주가 과방위원장이고 무슨 전현희가 법사위원장이야 이러고 더 심하게 조져야만 지금 있는 그 원내대표 한병도가 제정신을 차릴 겁니다. 한병도 자기가 원내대표 한다고 원내대표 자체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원내대표를 잘해서 2년 후에 공천권을 확보할 때까지 당원들이랑 당대표한테 버림을 안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한병도입니다. 그래서 한병도가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왜? 한병도를 계속 짜야 돼요. 네. 한병도도 워낙에 정청래 인기가 흔들리지 않고 지지율이 탄탄하니까 처음에는 공치모 쪽에 붙었다가 지금은 중립 내지는 약간 친청에 가까운 쪽, 정청래 쪽에 가까운 쪽으로 와서 나름 공정하게끔 진행을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네들 내부적으로 다 주판 안 튕겨보겠습니까? 정청래가 될 것 같은데 절대 반청으로 지금에 있는 뉴 이재명이나 공치모의 소속으로 남아나 있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가면 나는 바로 이건태가 김민석 욕하고 나 이 새끼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날이 멀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투명하다 투명해. 왜냐면 이 시그널로 그동안 검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검찰 보안수사권을 지켜주면서 자기와 관련된 캐비넷을 막았던 김민석이 이제 마지막 카드를 최후의 카드를 꺼내버린 거나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김민석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검찰 개혁을 막아보려고 하는 세력들이 야 민석이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될 거라는 거지. 급격하게 송영길로 쏠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추세로 가냐면.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뉴페이스는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송영길도 이제 완주하겠다. 내가 안 될 이유는 뭐냐? 요러고 또 난가병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김민석이 안 된다 싶으면 송영길로 올라타려고 하는 지네들 안에서의 내부 갈등이 생길 거고. 에이, 송영길은 이미 끝났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김민석은 모르기 때문에 김민석은 무조건 내가 추대될 거야 라고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김민석이 코너에 몰리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그 내부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야. 왜? 밑에 사람이 와갖고 김민석
이게 김총리님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김총리님이 송영길 지지 선언하고, 이번에 지금 빠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이 나르시스트는 어떻게 되겠어? 야, 폭발하는 거지. 당연하지. 니들 내가 다 복수할 거야. 니들 다 죽었어, 그러면서, 나르시스트는 폭발을 합니다. 이 새끼는 한동훈이하고 똑같아요. 이거 털 달려있는 한동훈이랑 똑같은 새끼예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조직 안에서 왕따, 셀따, 모든 걸 다 해가면서 조직을 붕괴시켜 버릴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정치 행태를 갖고 있어. 김민석이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놈입니다. 정몽준이한테 가서 붙었으면 아니 씨 어떻게 현대중공업 이사라도 하면서 먹고 살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거기서도 버림받았잖아요. 세댔지 뭐. 그래서 이 새가 진짜 가랭이 찢어지는 줄 모르고 지금 당권과 차기 대권을 노리고 뭔가 수작질을 지 나름대로 밑에 있는 애들이랑 쫙 벌린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게 빼먹은 게 뭐냐? 결정은 국민이 한다는 거야, 이 새끼야. 표는 우리가 준다고. 근데 그 행보로 그렇게 얼버무려갖고 난 이재명이야. 나는 다 달라. 나는 그동안에 김대중부터 시작해온 민주정권 대통령을 이렇게 까내리려고 하는 이유도 난 김민석 개인적인 속성에 있다고 봐. 지가 그분들보다 훨씬 학력 좋고 똑똑하고 정치 잘하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단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동을 잡고 있는 거고 또 여사님도 지금 노무현 대통령하고 관련 있는 이제 출판물이라든지 그쪽 인사들하고 만나는 외부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요. 네. 문재인 대통령 이런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나는 이런 거 자체가 대통령이 어느 쪽을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명한 답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은 정청래 당대표와 똑같이 민주당의 전통과 그 업적들을 계승하고 이어나가는 가운데에서도 민주당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이전의 모든 민주 세력들은 민주당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다 갈아엎고 이재명만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뒤에서 이재명을 참칭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램덕을 노리고 있는 새끼들이에요. 그런 수하들이 지금 원내에서 무슨 위원장을 하겠다고 호선 이프로 이름을 올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발표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당원들의 분노가 엄청나게 몰아붙일 겁니다. 그리고 예전이랑 달라요. 그동안 김병기도 그렇고 법사위원장들 우리 쪽에서 수박들 올려놨던 거 그거 한 달을 못 가고 전부 다 나중에 다 당원들의 반대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앞으로 좀 더 강한 권력을 발휘하게 될 당대표가 정청래가 된다고 하면 이현주를 그 자리에 내려놓겠어요? 이현주를 그 자리에 그대로 두겠습니까? 법사위를 전현희 같은 애들한테 맡겨놓고 주겠냐고요. 이거는 쉽사리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부 레거시들이 그따위의 명단을 돌리는 거는 지들의 희망사항이고, 혹시라도 원내 지도부가 미쳐가지고 지금 거의 비대위 상태니까 이 대표 부재 상태니까 그런 결정을 하더라도 당원들이 다음번 당대표가 들어설 때쯤이면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열받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미리 열받고 화내고 계속 그렇지. 얘기를 해야지. 현정폭을 해줘야 되겠죠. 네. 네.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 자체가 사필 규정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코어 지지층은 분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오히려 이재명보다 정치 경력이 훨씬 더 많은 민주당의 오랜 코어 지지층들이 이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랬으면 평택에서
됐겠죠. 전북에서 니들이 요구하는 됐겠죠. 서울시도 이겼겠죠. 그리고 걔네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정치 그룹으로 해서 이번 당권 경쟁을 하는데 걔들을 앞세울 수 있겠죠. 뉴 이재명이 이렇게 대단하다. 우리가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져놓고 패전지장이 심지어 다 이겼는데 니들 전투하는 지역에서만 졌던 놈들이 그 우두머리를 했던 놈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정통성을 단절시키고 민주당을 내 당이라고 사당화시키려는 이따위 시도를 해요? 스스로 얘기해놨던 정책을 1년을 끌어오다가 지금까지 질질 끌고 오다가 내가 끌고 온 건 대통령 때문이었고 나는 원래 할 마음이 없었네? 이 말을 믿으라고? 아니 누가 옆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야? 오창석이 말 듣고 그래? 아니에요. 오창석이가 정치 보고서 써두지? 너무 보고서를 잘 써줬나 보지. 너무 보고서를 잘 써줘갖고 그 보고서대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런 거야? 아이고. 아무튼, 네. 저는 뉴 이재명이 그렇게 힘이 세다면 왜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지를 설명을 걔들이 못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갤럽 어. 지지율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51%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게 지난 조사 대비 6%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41%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그대로인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나 떨어졌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요. 뉴똥파리 돼. 그러니까 당은 더 뭉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 뭉치는 구심점이 최소한 뉴 이재명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이도 솔직히 내가 뉴 이재명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걔는 나르시스트니까 절대 자기 이름을 뱉어가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정체성을 드러내진 않지만 사실상 그 밑에 일하는 애들이 다 똘만인 거 알고 있잖아요. 되려 송영길이 내가 뉴 이재명이다라고 나서면서 내가 김민석보다는 경쟁력이 있다. 호남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나 환영하잖냐. 그리고 내가 정치 경륜도 많고 이 송영길계 의원들이 뭉치고 있다는 거야. 송영길계 의원들이 있어요? 박찬대가 글이 붙었어요. 아, 인천의 박찬대가 저는 박찬대가 정치적으로 김민석하고 행보를 같이 해오다가 공치모 때까지는 지금 송영길 쪽으로 옮겨 붙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박찬대가 뒤에서 밀고 송영길 앞에 내세우면 김민석이가 이게 대가리 수그려주고 송영길 대표 후보 지지합니다라고 선언하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는데 요런 계산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변희재랑 같이 놀라고 하시고 네. 뭐 이게 변이 대 입이나 어떻게 닿든가 진짜로. 그 입이나 그 입이나 뭐 지금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거지. 아무튼 싸움은 싱겁게 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싸움의 직전까지 표결을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레거시 언론이 쌈 붙이느라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간질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드신 거 알고 있는데 사실 내부의 싸움이 제일 중요한 건 당원들의 싸움인 거고 그리고 그 소속돼 있는 170명 민주당 의원들의 동향이잖아요. 지금 이건태 빼놓고 지금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는 민주당 의원들 보셨어요? 이 김민석 편 들어가지고 대놓고 거품 무는 놈들 보셨냐고. 강북구요. 걔는 이제 어차피 걔는 이왕 베린 몸이야. 페이스북에 쓴 게 걸렸기 때문에 이현주나 강득구나 한준호는 이왕 베린 몸이기 때문에 네. 이제 등판해도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 잘났다는 초선 40인들 왜 공동 발표 안 합니까? 이런 부분에 입장 발표 왜 안 합니까? 저는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고 저쪽 애들은 이제 슬슬 손절을 생각할 때다라고 봐집니다. 다행스러운 건 권력력에 쪄들어 있는 김민석과 송영길이 워낙에 단단하게 둘이서 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들이 지 권력이고 표라고 믿고 있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증 안 되거나 다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후보는 없다는 거예요.
아마 우원식도 그런 용도로 일종의 포섭을 받다가 이미 우원식은 왜 불쾌하게 나를 거기다 껴넣는 거야? 라고 하면서 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최소한 그 정도 중량감일 수 있는 다음 인사로 뭐 이광재 정도가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에 송영길과 김민석이 지금 나가기만 하면 되는 장사야라고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이게 1대1대1 3자 구조나 아니면 정청래 후보 대 송영길, 김민석 연합인지 뭐 야합인지 모르겠지만 요 구도 1대1 구도로밖에 싸움이 더 이상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한 2달 남았습니다. 네, 뭐 후보 관련해서 등록이 열흘 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후보 등록이 끝나는 시점이면 어느 정도 판정은 이미 나올 것이고 그때 세 균형은 확 기울어지게 될 거고요. 이제는 언론도 차기 당권 대표의 입장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언론의 어조도 금방 바뀔 거니까 이 초여름 무더운 장마에 똥파리들한테 시달리는 거 힘드시겠지만 그렇다고 초가삼간을 불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요 시기만 참으면 이것들은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열흘만 좀 참으시면 이 문제는 잠잠하게 정리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